저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나누는 것까지를 해뒀어요. 음, 여기 X라고 하는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이고요. 물고기의 4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 2차원 배열이었었고, Y는 물고기의 무게들만 저장하고 있었던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2차원 배열하고 1차원 배열을요, 훈련 셋,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로 나눴어요.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가면서 테스트할 값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바꿀 거예요. 자, 여기 얘네들 보시면은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0승, 1승, 2승이죠. 제가 이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 규제의 크기들, 규제의 크기, 알파 값들. 알파 값들을 배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알파즈라고 할 거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a range로 만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아,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리스트로 만들 건데 10에 곱하기 x승 곱하기 x승 이렇게 하면 되고요. for x를 in range 마이너스 3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요거 1씩 증가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린트 해볼까요? 원하는 숫자들 맞죠? 0.001, 0.01, 0.1, 1, 10, 100.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10의 x승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사용할 알파 값들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로그 함수 아시나요? 로그 함수? 어, 프린트 numpy 점 로그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로그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다가 알파즈를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 뭐냐 하면 지수들이에요. 지수들. 배열이나 리스트를 로그 함수 안에다 넣어주면 각각의 모든 값들의 로그를 취한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요거 사용하려고 그래요. 어, 혹시 로그 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2를 10번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024죠. 1024. 그러면 이 10을, 요 지수 있죠, 지수. 10을 뭐라고 쓰냐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024. 이렇게 씁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로그의 정의. 예를 들어서 10의 3승이다. 10의 3승은 1000이죠. 1000이죠. 요 지수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000이다. 잘 안 써지는데. 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면은요, 뭐, A의 X승이 Y라고 했을 때, X는 로그 A를 밑수로 하는 Y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어, 수학, 로그의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 글씨가 잘 안, 마우스가 좀 잘 안 써지는군요. 어, 10을 밑으로 하는, 10을 밑으로 하는 10의 3승. 그러면 이거는 3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나온다.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이용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리치 함수에서도 해야 할 일이 똑같고요. 라쏘 클래스에서도 해야 될 일이 똑같고, 엘라스틱 넷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똑같아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든다. 그 다음에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넷 같은 그런 그 규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요 세 개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훈련시켜서 훈련 셋에서의 결정 계수와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계수를 출력한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죠. 그런 과정들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어저께 만들었던 것처럼 함수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시각화하는 거에서 visualize라고 할게요. visualize. R2 스코어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R2 scores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제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만들게요. 에스티메이터만 갖는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값들 여기서 만들어 놨죠. 그죠? 요 알파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알파 값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알파 값들을 다시 정의하셔도 함수 안에서 알파 값들을 다시 정의하셔도 돼요. 10의 x승이다. for x는 in range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게 규제 크기들, 규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규제 크기들. 이게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할 거고요. train scores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훈련셋에서 계산된 계산된 결정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가 있으면 되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요. 이거는 규제의 크기.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결정 개수들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스. 얘가 테스트 셋에서 계산된 결정 개수들, R 스퀘어. 결정 개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에스티메이터에 따라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if 조건문. 어, 어제는 저희가 직접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넘겼죠. 직접 호출해서 객체를 넘겼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넷을 사용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 알파 값들에 따라서, 그죠? 알파 값들에 따라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0.001일 때는 여기에 라쏘라고 주더라도 라쏘 알파는 0.001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라쏘를 주더라도 알파 값이 0.01일 때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라쏘 알파 0.01 이렇게 줘야 돼요. 그게 반복돼야 되죠. 그게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for a in 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첫 글자만 해가지고 A라고만 할게요. A라고만 하고요. 이게 요 6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 6개의 숫자에 대해서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에스티메이터가, 요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에스티메이터가 L1, 소문자로 L1인 경우, 에스티메이터는 뭐라고 생성할 거냐면, 에런 규제를 라쏘라고 부르죠. 라쏘, 여기에 알파 값 지정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에 알파 값을 A라고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규먼트로 문자를 L1이라고 줬어요. L1이라고 주게 되면 반복문을 반복을 해요.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면 라쏘를 0.01로도 라쏘를 만들어 볼 거고요. 0.01로도 라쏘를 만들어 볼 거고 0.1로도 라쏘를 만들어 보고 1, 10, 100에서도 라쏘를 만들어 볼 거예요. 6번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 에스티메이터의 종류는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해주시네요. 비교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비교할 때 등호 2개 써야죠. 문자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등호 2개 써야죠. L2 규제일 때. L2 규제일 때는 에스티메이터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리치라고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값. 알파 값은 A를 주면서 그 다음에 엘리프, 에스티메이터를 여기서는 엘라스틱 넷 다 쓰지 말고요. 엘라스틱이라고만 할게요. 너무 뭐 길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엘라스틱인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 엘라스틱 넷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런 레이셔는 우리가 그냥 0.5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음, 알파 값만 바꿔가면서 그래서 알파 값을 A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그 세 가지 라쏘, 리치, 엘라스틱 넷 선택한 거죠. 그 이외에 다른 문자열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를 발생시켜 버릴 거예요. raise, value, error.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estimator는 L1, 문자열로 L1, 그 다음에 L2, 그리고 또는 엘라스틱만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 세 개의 문자열 이외에는 다른 거는 넣지 말아라. 다른 문자열을 넣으면 에러다.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가 결정이 됐어요.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할 거냐, 어떤 회계 모델을 사용할 거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 들여쓰기 잘 보세요. 지금 반복문 안쪽입니다. 반복문 안쪽에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파이프라고 할 거고요. 생성자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생성자 중에서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스텝스는 리스트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트에는 튜플,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 순서대로 튜플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있어야 되죠. 이름은 폴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글이 몇 차 사용하기로 했어요? 5차만 사용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값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고요. 디그리는 5차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필요 없어요. 그래서 include 바이어스는 false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성자. 여기까지가 생성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튜플. 폴리노미얼 피처스 다음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거 생성자 호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 회계를 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그, 레서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여기에 에스티메이터를 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거 얘랑 이름이 겹쳐버린 게 좀 이상하죠. 여기를 요 변수 이름들을 전부 다 리그레서로 바꿀 때요. 리그레서 같은 이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리그레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바꿨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 파라미터 이름하고 지역 변수 이름을 같이 쓰는 거는 다른 객체가 저장이 될 때 파라미터 이름하고 지역 변수 이름을 같이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L1을 주면 리그레서라고 하는 변수는 라쏘가 되고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라쏘로 선형 회계를 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L2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게 되면 에스티메이터가 L2라는 문자열이면 리그레서는 리치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리치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할 때 에스티메이터의 문자열로 엘라스틱이라고 주게 되면 리그레서는 엘라스틱 넷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은 엘라스틱 넷을 이용해서 선형 회계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파이프라인 객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파이프 빛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빛. 그리고 x는 제가 위에서 트레인셋 분리해 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 분리해 둔 게 있어요. 이게 모델 훈련. 자, 그 다음에는 결정계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결정계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train R2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ype.score 여기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규먼트 전달하시면 돼요.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얘가 훈련 셋 R2 R 스퀘어 스코어. 자, 얘는 어디다 어펜드 할 거예요? 얘는 어디다 어펜드 할 거냐면 우리가 train scores라고 하는 거 만들어 둔 거 있잖아요. 그죠? 트레인 스코어스의 이 결정 계수를 저장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인 스코어스 점 append 트레인 R2. 그다음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계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타이프 점 스코어. 이때 x는 테스트 셋, y는 테스트 레이블. 얘가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결정 계수죠. 그럼 이건 어디다 저장하시면 되냐면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테스트 R2를.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우리 이거 프린트만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과를 결정 개수들을 출력, 결정 개수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 포맷 스트링으로 할게요. 알파 값이 얼마일 때 이거 써주면 좋겠죠. 알파 값이 A일 때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훈련셋 점수가 얼마다.
그리고 테스트 셋 점수는 얼마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훈련 셋 저장하고 있는 게 누가 저장하고 있느냐면 train R2가 저장하고 있고요. 테스트 값 저장하고 있는 거는 테스트 R2가 저장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알파 값이 0.001일 때 훈련셋과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 그 다음에 알파 값이 0.01일 때, R2 스코어,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R2 스코어. 그리고, 알파 값이 0.1일 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R2 스코어. 이런 거를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함수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고, 원하는 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isualize R2 sco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에스티메이터에 우선 L1이라고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convergence warning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무시할게요. 이건 그렇게 그,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알파가 0.01일 때 0.99, 0.98 알파가 0.1일 때 0.99, 0.98 0.1일 때는 0.99, 0.98,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나오죠. 숫자가 너무 기니까 보기가 좀 힘들죠. 숫자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볼게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콜론을 쓰시고요. 점 3F라고 쓰시면 얘가 숫자를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소수점은 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테스트에서도 콜론 점 3F 함수 다시 만들게요. 요거 함수 다시 실행하시고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해 보시면은요. 조금 보기가 더 좋을 거예요. 세 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결과만 먼저 볼게요. 어, 그 과대적 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과대적 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0.99하고 0.98 약간의 과대적 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0.991, 0.983 규제가 커지니까 살짝 줄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규제가 더 커졌죠. 0.990, 0.982 여기서는 비슷하네요. 대신에 훈련셋이 떨어졌어요. 훈련셋도 떨어지고 테스트셋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대적 합의 크기는 같아요. 알파가 1일 때 0.990, 0.980. 과대적 합이 조금 더 커졌네요. 그죠? 여기는 0.008이었는데 여기는 0.01이잖아요. 알파가 10일 때 0.989, 0.983. 비슷해지고 있네요. 그 다음 알파가 100이 되니까 0.908, 0.909.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규제가 커질수록 요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차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자? 시각화를 해보자. 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선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함수를 조금 수정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트레인 스코어스에는 이렇게 결점 계수 6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에도요. 테스트 스코어스에도 결정 개수가 이렇게 6개가 저장되어져 있겠죠. 우리는 얘네들을 선그래프로만 그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선그래프를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들여쓰기를 한 칸만 하셔야 돼요. 트레인 스코어스 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그릴 거냐면 테스트 스코어스 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뭐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두 개를 같이 그릴 거기 때문에 범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격자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고요. X 레이블, X축은 훈련 셋 점수든 테스트 셋 점수든 전부 다 X축은 알파 크기로 할 거잖아요. 알파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알파. 그죠? 그러니까 그 규제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Y 레이블은 R2 스코어죠. 그죠? R제곱 스코어죠. 그래서 여기는 R2 스코어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PLT show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 그리는 게 다 되겠죠. 여기랑 여기만 그리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선그래프 PLT.pl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Y, 포맷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X는 만약에 알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알파스. 그죠? 그 다음에 계산된 것은 train scores. 그리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동그라미 할게요.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train 이렇게만 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PLT, 플롯, 알파스,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 빨간색, 삼각형으로 할까요? 삼각형, 점선.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다시 실행,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실행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이 0에 가까운 쪽에 점이 몇 개가 몰려 있는 거냐면 0.001, 0.01, 0.1, 0. 그죠? 이 네 개가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가 100.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릭을 하나 쓸 건데 무슨 트릭을 쓸 거냐면 알파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알파를 10을 미수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 그랬죠.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선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로그 스케일 알파라고 할까요? 어, 알파 알파 로그 스케일이라고 할게요. 얘를 numpy 점 로그 10 그리고 아규먼트로 알파즈라고 할 거고요. 얘를 x축으로 여기에 x축 여기에 x축.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다시 실행하시면 되죠. 요거 함수 다시 만드시고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실행해 보시면 보기가 좀 더 좋지 않나요? 이 3이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0승, 10의 1승, 그리고 10의 2승. 이란 뜻이에요. 얘가 보기가 좀 더 낫죠. 좋죠. 그죠? 자,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대적합의 크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요만큼이 과대적합, 요만큼이 과대적합, 요만큼이 과대적합, 요만큼이 과대적합. 가장 과대적합이 적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리고 규제가 훨씬 더 커져 버리면 훈련세, 테스트세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훈련셋도 0.99 정도는 나오는 거고요. 적어도. 그죠? 0.99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도 0.98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과대적합의 크기가 가장 적은 부분이 알파가 얼마일 때? 10의 1승일 때. 10의 1승일 때요. 10의 1승일 때. 그러니까 알파 값을 10으로 줬을 때 규제의 크기를 더 1.0보다 그쵸. 1.0보다 더 크게 줬을 때가 그때가 점수가 테스트셋 점수도 좋고 훈련셋 점수도 나쁘지 않고 과대적합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그를 말씀드린 이 로그 함수를 알려드린 이유가 숫자가 이쪽이 너무 작고 이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스케일로 그려버리면 얘네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게 파악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약간의 이런 트릭 되게 많이 사용해요. X값들이 어떤 주위에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듬성듬성 있을 때 로그 스케일로 변환된 값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트릭들 종종 사용하는 그런 트릭 중에 하나예요. 잘 봐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레이블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레이텍 문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레이텍 문법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우리 텍스트 셀 있었잖아요. 마크업, 텍스트 셀 있었죠. 텍스트 셀에서 사용하는 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로그. 그 다음에 이제 10. 그리고 R 그러니까 10을 밑으로 하는 알파 값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도 제곱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달러 안에다가 R, 억세, 그러면 제곱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여기 레이블만 바꿨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10을 미스로 하는 알파 값이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 요렇게 계산해야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값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 1이 되려면 10을 미스로 하는 뭐지? 10을 미스로 하는 로그에서 10의 1승이라고 해야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알파 값은 얼마다? 알파 값은 10이다 라는 뜻이야. 알파 값은 10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에런 규제, 에런 규제,
즉, 라쏘를 사용했을 때, 라쏘인 경우, 알파 값은, 알파 값은 10일 때, 과대 적합이 가장 적은 모델이다라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0.989 빼기 0.983, 그럼 0.006이잖아요. 0.006. 그죠? 0.908, 0.909, 그러면 0.001이에요. 이 차이는 0.001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과대적합이 더 적은 거는 맞아요. 그죠? 제일 끝에가 과대적합이 더 적은 건 맞지만, 이거는 오차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훈련 셋에서도 점수가 안 좋고,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좋으면서 가능하면 과대적합이 적은 모델을 찾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적당한 값은 알파 값이 얼마일 때다? 알파 값이 1일 때보다는 알파 값이 10일 때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테스트 셋은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죠? 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라쏘에 대해서 알파 값이 0.001일 때, 0.001일, 0.01일 때, 0.1일 때, 1.0일 때, 1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에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알파가 10일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고 찾은 거고요. 찾은 거고. L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Visualize R2 score. 여기다가 estimator 자리에다가 L2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사용했을 때? 위치를 사용했을 때. 자, 위치를 사용했을 때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의 점수는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이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그림인데 규제가 커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훈련셋의 점수는 일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테스트셋은요, 규제가 있더라도 점수가 좋아지다가 같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요 부분 확실하죠. 그죠? 훈련 세트 점수가 좋고 테스트 세트 점수가 가장 좋고 과대적합의 크기 가장 적고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가 언제? 10의 마이너스 1승일 때.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리치 같은 경우에는 0.1인 경우가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데이터셋에서는. 이거는 데이터셋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물고기 무게니까 이런 거고, 다른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는 다른 알파 값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L2 규제, 다시 얘기하면, 위치, 위치인 위치인 경우, 알파 값이 언제인 경우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1인 경우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 1.0보다는
0.1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거를 찾은 겁니다. 요거는 목차로 만들 필요가 없죠. 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 보시면은요, 이제 함수만 바꿔가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 엘라스틱으로 쓰기로 했죠. 엘라스틱. 네, 이렇게 하시면 어, 엘라스틱 넷은 어, 그 에런 규제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고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실제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여기나 여기가 가장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그죠? 오히려 규제가 커질수록 과대적합이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역전돼가지고 가소적합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나 10의 마이너스 2승인 경우가 좋은 모델일 것 같고요.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보시려면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얘군요. 0.991, 0.983이고 0.990, 0.983이니까 얘가 조금 더 적은 거죠. 여기가 더 좋은 모델이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들을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본값들을 우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이클런에서 기본값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겠죠. 기본값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그 기본값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 숫자나 준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론 만든 개발자들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한 이유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1.0, 100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그런 숫자가 좋은 성능을 낼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게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걔네들을 디폴트 아규먼트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류나 회귀를 하려고 하는 모델이 꼭 그 디폴트 아규먼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자의 파라미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네, 혹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식사하실까요?